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마치 시장이 무너지는 듯한 상태로 한 주가 끝났는데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회복을 했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갖 시장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폭락을 예견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예측하길 원하고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죠. 이번 주에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뉴스들도 많이 떴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유동성이 빠르게 풀리고 자산 시장은 연일 오르면서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에 비해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답은 자산 시장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시장에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는 것은 답이 맞습니다. 답이 맞았어요. 그런데 들어는 왔는데 진짜 거의 정글이나 마찬가지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보나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이나 쏠림이 더욱 요즘에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실물을 직접 보고 동일한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을 오랜 시계열에 걸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은 그런 요소가 조금 없다 보니까 준비 없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준비가 덜 된 분들이 매우 막연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떤 원리로 흘러가는지 머리에 각인시키기도 전에 시장에 참여부터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계속 오르고 지금 안 사면 막차는 출발할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급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짧게 투자자가 겪어야 할 과정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짧게 이야기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투자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기가 어떤 주식으로 처음 돈을 벌게 됐는지도 본인의 투자 스타일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일 때 정말 궁금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직장인이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부자들은 뭘로 부자가 됐는지 여러 기사나 포브스 같은 잡지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사업이나 부동산, 운동선수 이런 거를 다 빼면 주식 투자를 통해 거부가 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직접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직접 자기 손으로 적어서 출간한 지침서들도 시중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정직하게 투자하고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따라해서 나도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납득 가능하고 내가 복제가 가능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탕으로 돈을 번 방법이라든지 도박성 몰빵 투자가 터져서 돈을 번 방법 혹은 성공률이 너무 낮은 방법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 상식에 가장 부합하고 특별함이 없는 나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됐던 방법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가치 투자였어요. 뭔가 용어가 막 가치 투자라고 하면 PER이나 PBR 지표 이런 거 낮은 주식만 사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리타분하기만 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여러 영상을 통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 기업의 자산 가치와 영업 가치, 그리고 그런 기업을 이끄는 경영진과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미래 업황과 산업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바탕으로 주가가 기업의 종합적인 평가 대비 싸다고 판단할 때만 주식을 사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기로 그때 결정을 하고 시장에 처음 들어간 것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력이 짧은 분들도 계시고 혹은 경력은 긴데 투자를 도박처럼 접해서 별다른 수익을 꾸준히 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확실한 건 투자를 할 때 저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메커니즘과 평가 체계가 습득되어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시간이죠. 시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런 체계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체계를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주린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공통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다들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의존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기사, 주식 카페 운영자와 유튜버가 뭐 선취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뭐 이런 기사인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여기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저는 저 기사에 나온 주식 카페가 어딘지, 뭐 유튜버는 누군지 그게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에 참여해온 이후로,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누가 저런 것들을 했는지만 바뀌었을 뿐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의존이라는 유혹이 정말 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카페 운영자나 주식 유튜버가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그냥 맹목적인 선의라는 것은 없어요. 무언가를 취하려면 그에 합당한 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거의 세상에 정해진 이치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산업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먼저 시간을 들여서 쌓아야겠죠. 시장이 날아가는 것 같고 뭐 막차인 것 같고 지금 안 타면 막차인 것 같고 옆 사람은 노력도 없이 급등주 몇 개 잡아서 나보다 더 쉽게 지식이나 노력 없이도 앉아서 돈을 더 버는 것 같아서 이런 노력 따위는 필요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 주식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면서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 자산을 쌓고 자산을 쌓아가고 혹은 이미 자유에 이른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을 녹여서 준비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안에서 투자관이 형성되고 각자의 모습으로 성장을 해요.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쌓은 것이 많을수록 성장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성장에 의존이란 말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아마 투자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때 유튜브 검색하시고 누가 추천하거나 유명 애널리스트가 괜찮다고 하거나 이런 종목들 깊은 생각 없이 대충 추려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2020년 3월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아마 그런 거를 통해서 투자를 했어도 돈을 분명히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냥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내 시간과 노력과 의지와 근성이지 VIP 리딩방에 입장하기 위한 뭐 리딩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 리딩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존을 하면 나중에 확실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의존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투자자로서 매년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이 쌓이고 서로 연결되고 팔로업들이 서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 성장을 하게 돼요. 이때 투자자로서 투자 방법론을 구체화시키고 투자의 영역을 넓히는 외연 확장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넓히는 만큼 내 투자 풀이 당연히 넓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확장시키고 성장하면서 본인이 가진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 계획을 짜 나가게 되죠. 저만 해도 제 수준에서 제가 가진 것들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초반에 다들 비슷한 경로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점입니다. 처음 투자 철학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개념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다가와요. 뭐 시장 지배력, 해자,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 주주 환원, 성장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시도하는 것이 수치화죠. 수치화. 퀀트적인 방법이든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든 뭐든 수치화를 하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서열화를 하고 목표가를 잡고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 주관적인 판단과 가정이 어느 정도 필요함을 알게 되고 또 그게 가장 중요함을 알게 되고 나서 방법론적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 투자자는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았고요. 저도 무슨 공식을 통해서 적정가 구해보겠다고 엑셀 작업으로 밤새고 그렇게 밤새고 나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근거 없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또 한때는 배당에만 꽂혀서 오직 표면적인 배당만 보고 배당주 포트를 꾸리고 세상을 구할 정도의 방어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적도 있고요. 다 이런 것들이 괜찮고 겪어야 하는 것들을 겪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깊게 빠져서 나오지 못할 정도만 아니라면 겪어야 할 과정은 어쨌든 겪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들입니다. 특히 지금이 이런 위험이 큰 때인 것 같아요. 시장은 급등락하는 와중에 내가 최소한 내 포트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어떤 사람의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돼서 내 투자가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을 놔두고 준비되지 않은 방향으로 급선회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채권형 배당주 투자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법이라고 판단을 했고, 공부를 그렇게 또 했고요.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도 전부 운영하고 있는데, 장이 뜨겁고 주도주가 불타오르고 이런 곳에 모멘텀 플레이를 위해 오랜 시간 쌓아왔던 투자자들의 수익이 하늘을 덮을 기세로 막 솟아오르는 걸 보고 갑자기 포트를 전부 갈아엎고, 아, 나도 지금부터 모멘텀 투자 해보겠다, 나도 이제 주도주 모멘텀 투자를 해볼래 라고 전환을 갑자기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제 생각이 그렇단 거예요. 이건 마치 그 슬렁슬렁 산책하러 추리닝에 운동화 신고 도봉산에 왔는데 선인봉에서 암벽 등반하는 사람을 보고, 와, 나도 지금 암벽 등반할래, 멋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추리닝에 운동화 신고 갑자기 암벽에 매달리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로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 수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당연히 해야 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향 수정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방향부터 바꿔놓고 나중에 이 방향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즉흥적인 노선 변경은 전략 변경이 아닌 그 충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 전략 간 비교 우위는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이면에 깔린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교 우위가 있다고 바로 그 선택적으로 무슨 뽑기 하듯이 전환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전략 변경이 필요하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리포트를 읽고 사업 보고서를 읽는 게 준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리포트나 사업 보고서가 기본이니까 그걸 보라고는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죠.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게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저런 것들을 하루에 12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쌓인 세월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하면 할수록 그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본능, 감각, 뭐 이 차트가 여기서 오를지 내릴지, 다음 분봉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느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산업과 수많은 기업이 업황 속에서 어떻게 흥망성쇠가 되는지 관찰을 쭉 해왔고, 그 가운데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이, 어떤 아이템이, 어떤 경영진이 흥하고 망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찰하고 팔로우업하면서 그런 시간과 경험이 쌓여서 직관과 순간의 판단이 되는 그런 느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한 게 기업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성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쎄하다, 뭐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류의 그냥 마구잡이 감각이 아니고 앞서 말한 것들이 쌓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죠. 결국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고 항상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릴 거예요. 막차는 없습니다. 성장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또 그 성장을 위한 과정들을 충분히 겪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성장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2020년을 마감하는 영업실적 보고서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또 한 번의 과정과 또 한 번의 경험을 같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였습니다.